안녕하세요. 올마이티 컨설팅 센터의 김남권 소장입니다. 이제 수능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남은 시점에 우리가 이 수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저희 센터의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 학생들이 많이 말하는 부분이 이제 본인이 수능을 못 볼 것 같다, 또는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불안하기보다도 그냥 막연하게 수능을 망칠 것 같다, 또는 수시 원서 쓴 게 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왜 드는지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냉정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보통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딴 생각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 놓은 이상이 있는데 그만큼의 공부 양이나 또는 공부 성취도가 안 나온다면 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거나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좀 몸을 괴롭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을 괴롭히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한 감정이 드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공부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난 저만큼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벌써 저만큼을 했네,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 와, 우리 이제 끝났어, 이제 수능 망할 것 같아, 재수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 서로 막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안 좋은 쪽으로 끝나죠. 부탁 하나 드리건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현재 하는 공부를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불안함은 어쨌든 내가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 무언가라는 거는 일단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보통은 어떤 필기나 또는 개념 같은 것들을 손으로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걸 틀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공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과학이나 또는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손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흔한 말로 옛날에는 깜지라는 거 많이 썼는데, 깜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생각이 좀 많이 사라지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무의식이지 실제로 쓰다 보면 어쨌든 한 번씩은 더 읽게 되고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결코 허투루 쓴 게 아닙니다. 그걸 쓰다 보면 굉장히 손이 아프고요. 손가락 사이에 굳은 살도 엄청나게 많이 박힙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겐 훈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면서 공부하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학생들이 막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수능이 망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감고 수능 날에 시험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과정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시험을 잘 봤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날 5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6시 10분까지 씻고 아침밥을 먹고 6시 20분에 시험장을 출발을 합니다. 6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6시 한 45분쯤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들어가면 의자와 책상을 체크하고 자리에 앉아서 비문학이나 문학을 꺼내서 읽으면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8시 한쯤 넘어서 감독관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감독관이 들어왔을 때는 책을 다 넣고 혼자 머릿속으로 언어와 매체라든지 문법 같은 내용들을 상상하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지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으면 40분에 시험을 시작하고, 시험 시작한 뒤부터는 어떻게 문제풀이를 순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쉬는 시간에 뭘 볼 건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몇 번에서 막혔다, 어떡하지? 그럼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시험을 잘 본 모습을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능 날에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똑같은 모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감독관님이 굉장히 깐깐한 선생님 들어왔을 때도 상상을 해보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능 때 듣기 송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송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대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꼭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잘 활용을 해도 우리가 이 불안함이나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20일 남은 시점에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 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틀린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틀렸으니까 다행이다, 빨리 오답 노트를 해서 암기하고 공부를 하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훈련도 하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많이 쓰면서 연습하는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수능을 대할 때 마인드셋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